네,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볼 텐데요. 우리는 이미 많이 넓이를 구한 적이 있죠. 자,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공식들을 몇 개 배워볼 겁니다. 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이 함수를 a에서 b까지 요 사이에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요. 즉 함수 fx와 그리고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라는 이 네 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적분을 하면 되죠. 자, 네. 자,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인테그랄 a분의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적분을 하면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칩시다. 이게 y는 뭐 fx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구간을 자, 여기 a, 여기를 b라고 하고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x축과 y는 fx와 그리고 x는 a와 x는 b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적분을 배울 때 얘기했지만 함수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넓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넓이라는 식은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을 한 값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자, 요 부분에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식, 자, fx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뭉뚱그려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씁니다.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요런 식으로 그냥 요 절대값을 떼고 적분하면 되고요. fx가 이렇게 음일 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fx로 바꾸어서 자, 마이너스를 빼내고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자,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위에 있기도 하고 자, 아래에 있기도 하고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구간은 여기 a고 여기 b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양인 부분도 있고 음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이 함수가 y는 fx니까요. 넓이 s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라고 쓰고요. 뒷부분도 똑같이 c에서 b까지 적분할 건데 c에서 b까지 적분할 건데 이렇게 요 구간에서의 적분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자, 여기서까지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양이어야 되니까 이 적분값에서 마이너스를 붙여버립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원래 양이던 값은 그대로 양으로 나오고 적분값이 음인 요 부분은 자,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양수가 되어서 요 부분의 넓이 더하기 요 부분의 넓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타이틀을 달아줍시다.
1번의 타이틀은 뭡니까? 1번의 타이틀은 함수 y는 fx와 x축 사이의 넓이죠. 그죠? 자,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함수 y는 자 fx와 y는 gx 사이의 넓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아봅시다. 자,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림을 대충 보면 함수 fx는 자 이렇게 갑니다. 얘가 함수 y는 fx라는 함수고요. 함수 gx는 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y는 gx입니다. 그리고 구간을 자 a에서 b까지 설정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fx와 gx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fx에서 gx를 빼요.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이 자체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y는 자 fx 빼기 gx라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럼 구간이 a고 구간이 b니까 앞에서 배웠던 형태랑 똑같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위에 부분에 자,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뺀 다음에 이 함수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적분하시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빼버리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버리면 즉 y는 fx 빼기 gx라고 쓰게 되면 한쪽이 x축이 되고 나머지 한쪽이 y는 fx-gx라는 함수가 되어서 요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값과 같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fx가 위에 있는지 gx가 위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두 함수 사이에 이제 넓이는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쓰죠. 자, 절대값을 쓰면 자, 요게 뭐다? 네,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일반적인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풀 때는 자,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죠. fx가 gx보다 클 때는 fx 빼기 gx로 쓰면 되고요. 반대로 fx가 gx보다 작으면요. 순서를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를 내어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두 함수가 꼬여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간답니다. y는 fx고요. gx는요. gx는 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여기가 y는 gx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a, 이 값을 b, 이 값을 c라고 하면 자, 요 a에서 b까지의 구간은 gx가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빼기 fx 이렇게 쓸 것이고 자, b에서 c 구간 어떻습니까? gx 잘못했군요. 여기는 fx가 위에 있네요. 그죠?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gx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 구간은 gx가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는 셈이니까 자, 더하기 인테그랄 자, b에서 c까지 gx 빼기 fx dx로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내어서 이렇게 fx 빼기 gx 순서로 그대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를 자, 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자, 함수를 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값이 큰 함수에서 값이 작은 함수를 뺀 다음에 그것을 그 구간 내에 적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돼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함수가 꼬여 있는 경우에는 만나는 교점들을 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는 방식으로 쓰시면 요 넓이가 양수로 나오죠. 만에 하나 계산이 요 순서를 달리해서 계산이 음수가 나온다면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제 gx가 위에 있고 fx 아래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뺀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뽑아내버리면 이제 순서를 여기랑 일치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함수 fx가 어떤 함수이든지 간에 gx가 어떤 함수이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많이 쓰이는 함수가 아무래도 2차 함수와 3차 함수 아닙니까? 2차 함수와 3차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혹은 그 2차 함수와 또 다른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공식들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자, 포물선과 넓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요. 이 공식은 적분의 계산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여기 x축이고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랍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x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넓이는 이 부분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dx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기 꽤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식을 3분의 1 a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bx 제곱 더하기 cx가 되고요. 여기에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a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죠? 2분의 1 b 베타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c 베타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계산이 누군가에게도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이 식을 간략히 계산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분모가 6이고요. a의 절대값 15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요렇게 대입하시면 값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 a라는 것은 x제곱의 개수예요. 개수가 양이든 아니면 반대로 개수가 음이든 간에 x축과 2차 함수 사이의 넓이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양이든 음이든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 값으로 바꾼 다음에 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x절편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세제곱을 해버리면 이 값이 뭐다? 이 부분의 넓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이 함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를 이렇게 지나는 함수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우리는 이런 식을 쓸 수 있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d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을 계산하려면 꽤나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자, 일단 상상을 해볼까요? 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도 부정적분하면 x제곱이 될 것이고 3도 부정적분하면 이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 1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에다가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뺄 겁니다. 1의 세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니까 빼면 28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28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1을 집어넣은 값에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값을 뺄 거니까 4가 나오고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네, 마이너스 12가 되는군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20은 분모를 3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60이 되겠죠. 3분의 28과 마이너스 3분의 60을 합하면 마이너스 3분의 32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함수가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적분값이 음수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32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공식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적용을 해보면 자, 요 식을 보고 적용을 해봅시다. 자, 분모는 6이죠. 그죠? 분모는 6이고 자, A 값은 여기 있는 A 값은 1이죠. 그죠?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값의 세제곱이죠. 그죠?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값의 세제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4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되겠죠. 그죠? 64가 되고 약분을 하게 되면 3분의 3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요 식에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자, 요렇게 복잡한 자, 적분 과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이득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다른 이제 응용 버전을 조금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할까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또 직선이 있습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고 이 함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입니다.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이 식을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y는 자 mx 더하기 n을 빼요. 즉 이런 식을 만들겠다는 거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빼기 자 mx 더하기 n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여기 값이 뭐 알파, 여기 값을 베타라고 두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이 함수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빼기 자 mx 더하기 n이라는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빼기 mx 더하기 n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것의 적분값은 6분의 a의 절대값 그리고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값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위에 있는 걸 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있군요. 자, 세 번째는 두 2차 함수가 만나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런 그리기 좋으라고 이렇게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는 y는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x
B 프라임 X, C 프라임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하나의 함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겁니다. 자, 이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데요. 이건 역시 함수를, 자,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버리면, 자, 위에 있으니까, 자,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수에서, 자, 이 함수를 빼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 여기도 알파, 베타라고 놓읍시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것은 y는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라는 함수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a 프라임과 a가 같지 않아서, 자, 0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이 결과도 2차 함수여야 됩니다. 2차 함수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빼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을 대입을 하는데,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a 프라임 빼기 a로 바뀌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분의 a 프라임 빼기 a의 절대값, 그리고 두 교점의 좌표, x좌표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인테그랄 a 알파에서, 자, 베타까지 주어진 두 함수를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함수에 대한 공식 하나 볼 겁니다. 책에는 없는데 뭐 알고 있으면 좀 좋기 때문에 좀 기억을 같이 하십시다. 네, 4번.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x-알파의 제곱, x-베타 형태거나 아니면 x-알파 혹은 x-베타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겁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제곱의 경우에는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거나,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죠. 자,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때 즉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함수를 fx를 잠깐 둡시다. fx dx는 분모가 12로 바뀌어요. 그리고 앞에 공식과 유사하게 여기 앞에 개수를 a라고 하면, 자, a를 붙이고요. 절대값을 또 씌우겠죠. 그 다음에, 자, 베타 빼기 알파 형태 똑같죠? 4제곱이 됩니다. 아까는 3제곱이었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공식도 3차 함수를 구할 때 쓰시면 조금 더 이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갑시다.